서울시 공무원 단기 합격 길잡이 영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영어에는 총 파트가 4개 있죠? 영어는 20문제 중에서 어휘가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 4문제, 독해 1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휘와 생활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어휘입니다. 어휘는 총 4문제인데요. 우리는 어휘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왜? 2문제는 가장 많이 기출된 것에서 난이도가 중급 정도로 되는 걸로 출제하기 때문에 2문제는 무조건 맞을 겁니다. 딱 보자마자 딱 답을 맞출 수 있게 출제하거든요. 자, 하지만 4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중급 정도로 출제되어서 우리가 다 맞을 거라는 가정을 세웠죠. 나머지 2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 2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설렁설렁 한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공부할 때 4문제를 다 맞을 것처럼 공부할 겁니다. 다만 너무 이 2문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어렵다고 내가 이 어휘 문제에 매달리면 뒤에 독해 풀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풀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영어 교수 1타 강사인 이동기 교수님께서도 했던 말이에요. 내가 어휘 문제 4문제를 봤을 때 딱 보고 딱 바로 답이 나온다면 그건 맞는 건데, 반대로 내가 이 어휘 문제를 봐도 딱 한 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틀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독해는 차라리 뒤에 몇 번이라도 더 읽으면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짧은 지문을 봤을 때 보이지 않으면 그냥 틀린 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내가 모르는 거니까 문제 자체가 이미 짧게 나온 거기 때문에 어휘는 더 찾아볼 힌트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문제는 내가 무조건 맞지만 2문제는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의 각오를 하시라는 거지, 그 문제를 내가 못 풀었다고, 내가 그게 너무 안 보였다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맞을 것처럼 공부하되 실전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생활영어 2문제입니다. 여러분, 생활영어 2문제는 이건 정말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2문제 무조건 다 맞을 겁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나오냐? 난도는 중짜리 하나, 그리고 난도가 중상짜리 하나씩 출제되는데요. 즉, 난도 중짜리는 우리가 굳이 생활영어 고유의 뜻이 아니라 직독직해가 되도록 나오고, 난도 중상짜리는 마치 우리나라 속담처럼 문장이 직독직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어 문화권 자체의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난도 중상짜리 생활영어가 어떤 식이냐? 자, 여러분, Can I take a rain check? 이거 어떻게 해석되세요? 비를 확인한다? 비오나 날씨를 확인해보겠다? 저 처음에 이 뜻 실제로 알았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요. 바로 다음을 기약해도 될까? 이런 뜻입니다. 즉, 우천 취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문에 친구가 나랑 같이 오늘 피크닉 갈래 했을 때 이 지문을 쓰면 내가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생활영어 중상급은 내가 외우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영어권의 생활영어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휘보다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빈출 표현을 다 외워서 무조건 생활영어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휘 공부를 어떤 책으로 공부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동기 교수님의 기적의 특강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초시를 쳤을 때 봤던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시 5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19년도치와 20년도 대비책 이렇게 2권, 총 기적의 특강이 3권이나 있네요. 이만큼 저는 이 기적의 특강을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이동기 교수님의 기적의 특강, 이 책은 정말 책 이름대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사실 이 책은 시험 한 달 전에 오픈하는 강의인데요. 그만큼 압축 요약이자 시험의 최전방에 듣는 강의예요. 기적의 특강 어휘 강의는 강의 오픈 전부터 책이 재고가 없을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강의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출제되니까 한 달 전에는 무조건 봐야 하는 강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데 왜 마지막에 보나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달 전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 엑기스 책을 수험 기간 내내 보겠다. 그냥 공부 시작부터 이걸 보겠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책의 장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일단 A부터 Z까지 정리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첫 번째를 보시면 스텝 1에 최근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스텝 2에는 최빈출 어휘 백선이라고 해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이 한 단어당 비슷한 단어 그리고 반대인 단어들도 같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암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스텝 3에는 확인 문제를 통한 반복 암기라고 해서 내가 조금 전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외웠는지 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책의 장점은 교수님께서 이 책이 이미 시험장에 꼭 가지고 가야 할 최빈출 어휘집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 빈출을 또 짚어주십니다. 가령 이 단어는 37번 출제되었다. 이 단어는 19번, 21번, 42번 이렇게 얼마나 더 많이 출제되었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십니다. 이 책의 장점 세 번째, 바로 한 단어를 외우더라도 몇 개의 단어를 더 추가해서 외울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밑줄 친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닌 단어를 골라야 하는 문제도 있죠. 이 책은 어휘마다 내가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이 어휘와 반대되는 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때문에 우리가 이 어휘 하나를 외우기만 하더라도 이 어휘에 따라가는 여러 개, 10개 이상의 어휘들을 같이 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남들 다 아는 복화 3000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솔직히 저도 시간 많으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없더라고요. 초시 때는 9개월, 그리고 제시 때는 5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초시 때 제가 9개월을 하면서도 내가 이 3000개를 다 본다고 외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자신도 없더라고요. 물론 3000개를 다 외우면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험생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초시 때 제가 이 복화 3000까지 공부하면 나머지 4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그 대신 저는 초시 때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서 제가 모르는 단어, 틀리는 단어들을 노트에 따로 적어두고 계속해서 그 어휘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특강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강의를 오픈하는데요. 사실 저는 초시 때 이 강의를 보면서 내가 수험생활 시작부터 이 강의를 알았다면, 내가 이 책을 미리 공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작년 걸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시 5개월을 공부하면서 거꾸로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것은 적중했습니다. 4문제 중 2문제는 헷갈릴 수 있어. 하지만 2문제는 내가 무조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적의 특강을 정말 미친 듯이 반복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2020년 대비 책을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2019년 대비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가 5개월을 공부하면서 2019년 대비 책을 미리 사서 시험 공부 시작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부족분은 제가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암기했고 어휘 3000개를 외울 거야 라는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 이 기적의 특강 강의 하나만 들어도 기출문제,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반복학습을 하니까 한 강좌를 듣더라도 나는 3번에 복습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서 하프 모의고사의 어휘 문제가 대부분 기적의 특강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기적의 특강은 시험 최빈출만 엄선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복화 3000 처음부터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콕콕 집어서 볼 건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적의 특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어휘 4문제 중에서 2문제는 중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데 2문제는 중상이라서 헷갈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어휘 2문제 봤을 때 한 번에 풀지 못하면 나는 솔직히 이거 그냥 틀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뒤에 독해 문제로 먼저 풀어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욕심을 내되 4개를 다 맞을 것처럼 외우되 2문제는 무조건 맞을 거고 2문제는 내가 문법이든 독해에서 커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공부했더니 부담도 적었고 오히려 내가 꼭 맞출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있는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아는 것만 맞아도 합격하는 게 이 시험이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생활영어 편입니다. 생활영어는 2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2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아니, 이 2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난도는 중급, 그리고 중상급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급은 굳이 내가 이거를 정말 관용 표현 몰라도 직독직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중상급은 내가 영어권 문화에 이런 관용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생활영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적의 특강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적의 특강 파트 3에는 이렇게 최빈추 생활영어 표현이 있고요. 이렇게 천만에요, 사과 받아들이기,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는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영어로 봤을 땐 절대 모르는 것들, 영어권 문화에서 쓰이는 관용구들이 많습니다. 기적의 특강에서 교수님께서 정말 엄선해서 만든 최빈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책을 보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어휘 공부는 저는 이렇게 그냥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당장 기적의 특강 사서 공부하세요. 복화 3000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특강도 한 어휘에 딸린 비슷한 용어만 개수를 세봐도 복화 3000 못지않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특강을 시험 한 달 전에 보기보다 그냥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기적의 특강 어휘 공부하세요. 이 책은 뭐다? 시험 최빈출만 엄선한 어휘집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책에서 출제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확신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특강 작년 강의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올해 강의도 있을 거예요. 꼭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어휘 개수 다 마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수 언니의 영어 어휘편이었습니다.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시생 모두 합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힘내요! 안녕!